목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목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목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목이 동하다 정하다는 없어요. 그죠? 뭐에 대응하는 목일 뿐이에요. 수에 대응해서 목, 금에 대응해서 목, 화에 대응하는 목.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동정은 다 뭐예요?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상대적인 동정을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 동적이다, 정적이다. 본인의 성격이 차분하다, 급하다. 뭐가 기준이에요? 누구에 비해서. 그잖아요. 어떤 기준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이죠. 그냥 개별적인 그 하나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정론적 접근이 아니죠. 결국은 뭐예요 이게? 동정이라고 하는 건 관계론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막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남 얘기 듣지도 않고 거품을 물어요. 우리 요즘 많이 보잖아요. TV 이런 데서 매스컴에서 토론하고 이러는 거. 그게 다 우리가 얘기하는 저 동정론으로 보면은 다 보이죠. 그런 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목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향한다. 이건 뭐예요? 방향성을 얘기하죠. 어디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수나 화는 어디를 향하지 않다는 뜻이죠. 목에 비해서는. 목에 비해서 수나 화는 무엇을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는 방향이 어디예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그게 수예요. 그러니까 수가 강하다는 것은 퍼지는 게 아니고 안으로 결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하는 힘. 응집력. 이게 응집하니까 뭐가 생겨요? 어느 것이 진행될 때, 움직일 때 지속 가능한 힘을 만들어주죠. 그죠? 그걸 우리 인체로 얘기하면 이게 정이잖아요. 정. 그래서 정력을 얘기할 때 정력이 강하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강장 정 할 때 그 얘기가 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붙들어주는 힘, 응집시켜서 유지시켜주는 힘, 그게 지속력이에요. 그럼 정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지구력이 떨어지는 거죠.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 자체는 방향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안에 중심에 있어요. 위치도 안에 있고 방향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가고 밖의 것을 안으로 수렴하고 끌어들이고 응축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게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에너지를 유지하는 힘을 갖게 돼요. 화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죠. 밖에서 밖을 향해요. 에너지가. 그게 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팽창하는 힘이다. 밖에 에너지가 있고 밖으로 하니까 어디로 향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방향으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불규칙한 특정한 형태를 지시하는 게 아닌 그렇게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게
화예요. 근데 목은 어느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간다,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된 것. 화살표가 표시된 것. 어디 화살표? 저 안에 있구나. 화살표. 저 화살표가 목이라고요. 화살표로 뭘 지시하는 거죠. 그게 목이라고요.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그게 목이라고요. 가리킨다. 방향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방향은 단방향이에요. 단방향. 성정이 단방향인데 딱 하나만 가리킨다가 아니고 화에 비해서 단일성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두 개일 수도 있지만 화에 비해서 단방향이라는 거죠. 이쪽, 저쪽 이렇게 내가 너를 향하는 것, 그게 목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해요? 지향하는 거잖아요. 지향한다. 어느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면 지시하는 건 다 목의 성향이죠. 자, 그러면 수에서 볼 때 목은 뭐예요? 동정으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수는 안에 에너지가 안에 있고 중심에 있어요. 이 얘기는 안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안의 중심으로 방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쓰는 게 자기 안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타자가 볼 때는 정적인 형태를 취하겠죠. 이건 당연히 정하죠. 목에 비해서. 그러면 수에서 목을 볼 때는 이 목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동이죠. 동적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는 목을 보고 목을 쓴다고 할 때 그 입장이나 상황을 보시면은 그게 수생 목으로 연결될 텐데, 그러면 뭐예요? 수에서 목으로 진행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향이 설정됐죠. 그러면 동정을 누가 주관하겠어요? 동정을 주관하는 게, 움직임을 주관하는 게 목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바라보시려면 목을 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을 기준으로 바라보려면 수를 보야 되겠죠. 이 관점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정론의 핵심이에요. 자, 목에서 화로 연결되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목이 화와 연결되면 어느 쪽이 더 정적이에요? 그죠? 목이 더 정적이잖아요. 목은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야는 여러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과 화를 대응시키면 화가 동응하는 거고요. 목이 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읽으셔야 돼요. 과정을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서론적인 얘기니까요. 그러면 수하고 화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동적이에요? 수와 화가 지금 부딪혔어요. 수와 화를 청킹해서 수와 화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더 동적이다? 화, 수. 그 관점이 문제예요. 수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죠. 응집된 하나의 덩어리로. 그리고 수는 밖에서 볼 때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화는 단 한순간도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모양으로 유지하지 않아요. 화가 어느 하나의 모양으로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면 화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겉으로 볼 때는 크게 안 움직이는데 내부로 보면은 끊임없는 변동을 해요. 변동, 변화, 이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화라고 하는
헤라클레이토스, 그죠? 그 양반이 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바뀐다, 변화한다 이거죠.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다시 그 발을 담글 수 없다.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그 물에 한 번 담궜던 그 물에 다시 자기 발을 담글 수 없다 이거죠.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인데,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화가 더 동적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화는 안에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해요. 전체의 덩어리는 오히려 밖에서 볼 때는 정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화는 한 마을에 있는데, 이 화라고 하는 놈은 이 마을을 온종일 쏘아다녀요. 마을 밖으로 안 나가요. 마을 밖으로 안 나간다. 근데 여기는 마을에 있는데 한 번 움직이면 다른 마을로 가요. 자, 그럼 누가 더 동하는 거예요? 어느 기준의 동이냐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에너지의 관점,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분열하고 커진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내부적으로 더 작은 것, 더 분열을 해서 작은 것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사회가, 현대 사회가 화의 극점에 이르러 있는 사회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더 분화되고 전문화돼서 더 세분하게 나눠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전공이 뭐냐면 뭐뭐뭐의 전공 이렇게 가잖아요. 과거에는 수의 세계에 있는 걸 얘기한다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다 맡아서 다. 덩어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수가 강해질수록 하나로 통일돼서 덩어리가 커지는 걸 얘기하고요. 화가 커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분열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작은 변동이 안에서 있지만 밖에서는 큰 변동은 잘 안 보이는 게 화라는 뜻이고요. 수는 그 안에 내부적인 건 고요하고 조용하지만은 한번 움직이면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건 상대적인 입장이니까 관찰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하나씩 목에 대해서 하나씩 보죠. 지금 수와 화의 관계를 잘 생각하시고요. 수생목이 형성됐어요. 그럼 방향이 설하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된다고 했잖아요. 설하는 게 방향이에요. 그러면 왜 방향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얘기한 동정에서 이사를 어디로 하냐, 어디를 향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희망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흐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수생목 하면은 목으로 방향이 설정됐는데 이 목이 얼마만큼 수를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강하냐 약하냐를 얘기하겠죠. 그 정도는 다 인지를 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수가 더 강해요, 목보다. 그러면 방향성은 목으로 설정됐는데 위치 진행이 수에서 목으로 위치가 옮겨가야 되잖아요. 방향이 설정됐다고 옮겨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강하면은 수생목으로 목으로 가는 방향은 설정되어 있어도 위치는 수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수가 강하면 점진적으로 목을 향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는 거하고 실제로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어요. 수생목이 이쪽에 머물러 있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목을 기준으로 보면 목의 과거죠, 과거. 목의 과거. 목의 과거, 목의 부모. 그 전에 목의 뿌리. 이거 뭐예요, 이게? 과거, 부모, 뿌리, 근거, 뒷배경.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 수생목에 수가 강하다면은 수가 갖고 있는 수와 목의 관계에서 동정으로 얘기하면 정의 에너지가 더 강하다는 뜻이죠. 정적인 요소가. 그러면 이 명은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겠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뭐 때문에 목이 움직임이 더뎌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과거 때문에, 부모, 집안, 뭐 이런 혈통, 근거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뿌리가 깊고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게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수생목 하면은 목이 강해진다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수생목 하면은 수생목해서 목이 왕해진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기초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보셔요. 수생목인데 목이 강해요. 그럼 방향이 목에 있고 위치도 목으로 넘어왔죠. 그러면은 수생목의 관계가 굉장히 동적인 에너지를 갖겠죠. 목은 뭘 지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과거, 부모,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뿌리, 근원, 양분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걸 끌어내서 자기가 소화해서 뭔가를 향해서 나가겠죠. 그 힘이 아주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동정을 얘기할 때 사주 구성의 수생목의 관계가 목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생목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럼 수생목이 잘 된다고 하면 목의 입장에서 이게 수보다 왕하면은 지향하는 힘이 강해졌다는 뜻이죠. 수를 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수를 끌어낸다. 수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목의 입장에서는 수가 지식, 공부, 뭐 또는 해결해야 될 과거 이런 걸 끌어내는 건데 목이 힘이 강하면 공부를 잘하겠네, 그죠? 자기가 끌어내는 게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소화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십성으로 대입하면은 목의 수는 인성인데 인성이 목보다 본인보다 강하면 대다수 어떻게 돼요? 착각을 한다고요. 공부를 잘한다고. 어리먹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소화하지 못하면 그냥 공부를 하는 중인 거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매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잘하지는 못해요. 그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도적으로 쓴다. 소화해낸다. 그럼 이쪽이 강하면은 공부에 매이는 거잖아요. 또는 부모에 매이는 거고 자기가 싫은 걸 싫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동정으로 보면 무게중심이 이쪽에 연결돼서 진행되는 걸 얘기하겠죠. 여기에서